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기회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시장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결국은 코스닥은 다시 올라오고 코스피가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시청 안 하셨으면 다른 타 방송사에서 이제 코스닥 죽고 코스피 간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죠. 지금 구간에서 갈아타실 필요 없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코스닥은 좀 급등세가 나와서 회복을 하는 반면에 코스피는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점들 좀 참고하셔서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고정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해안과 종목에 대한 선별적 분석, 이것을 잡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정지현 멘토님. 네, 시장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거래소 시장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들은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만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0.24% 소폭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매수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고요. 15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줬습니다. 결국 4월달 들어서면서부터 거의 뭐 빠짐이 없이 매일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은 2천억이 넘는 그런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금일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조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죠.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하이닉스가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유틸리티 섹터에는 한국전력이 상승해주고 있고 네이버와 SK텔레콤도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주에 얼추 순환매는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오는 섹터는 1분기에 대한 실적, 이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양호한 섹터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금일도 일단 증권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증권 쪽의 이 증권사 직원들과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세 자리 숫자 이상, 세 자리 숫자, 그러니까 100%가 넘는 상승이죠. 실적에 대한 증가세가 세 자리대 숫자로 일단 실적이 좀 증가를 했다라는, 전망을 한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증권 섹터들의 실적이 이제 바닥을 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미리 선반영을 좀 받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 주도 섹터의 흐름들은 여전히 변함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뭐 건설 섹터들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주사 또한 마찬가지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과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종목에 대한 포커스는 실적주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좀 더 이어나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결론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자동차 쪽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 섹터가 좀 더 유리하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죠. 코스닥 시장은 오늘 1.24%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690선 거의 뭐 700포인트 언저리까지 상승을 했다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지금 재차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700포인트대 안착 여부는 장 끝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과거에서는 상당히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300억대와 176억 정도의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중바닥을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는 외국인 쪽과 기관, 즉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역에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셀트리온이 올라가게 되면 다음 카카오는 반응이 좀 그렇게 현찮지가 않죠. 보합권역에 거래가 되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는 1위 기업부터 8위 기업까지 적게는 보합에서부터 많게는 4%대, 5%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게임주인 컴투스의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수급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내수 섹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 특히나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예상 실적을 좀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2분기 때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실적의 기반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해 나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던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죠. 일단 이러한 종목들이 금일도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코리아나라든가 한국화장품 제조 이 기업들이 전부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에이블 CNC라든가 아니면 한국주철관,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죠. 한국콜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로 따라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쪽 섹터, 내수 섹터 중에서도 섬유 의복 쪽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료 쪽 섹터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이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덜 오른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도 이제 차별화는 나올 겁니다. 실적이 좋은 애들은 먼저 더 치고 나가는 그런 차별화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종목군들을 좀 심지있게 좀 들고 가셔야 된다. 시장은 여전히 상승 가닥 속에 있고, 자, 이 상승 가닥 속을 잡아가는 가장 뚜렷한 부분은 결국은 금리가 초저금리 상태라는 것이죠. 돈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한 곳으로 흐르게 되는데 환급성이 좋은 바로 주식시장으로의 매기가 뚜렷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아침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도 딱 세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코나이, 그 다음에 삼성카드, 그리고 블루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죠. 블루콤이 오늘 한 5% 가까이 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카드, 코나이는 오늘 소폭 약세 출발해서 지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결국은 신문의 모든 성장성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고 그 신문에서 성장성들을 잡아내는 게 맞다는 것이고, 그것이 장기적 성장성인지 그리고 단기적 성장성인지 그것만 구별하시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요, 성장성 쪽에 있는 쪽에서 계속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었지만 그것은 빠르게 또 회귀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또 얘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아직은 좀 종목 장세로 눈을 좀 돌려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이 되신다면요, 수화기를 바로 드시고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두 대 중에 아무거나 하나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자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 CNC를 매수하셨네요. 32,5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화장품 섹터 중에 에이블 CNC가 가장 적게 오른 그런 주식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상승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일단 2014년도 기준으로 67억 영업이익에 26억 당기 순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이 부분들은 아마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220억대 영업이익에 180억대의 단기 순이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턴어라운드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에이블 CNC 브랜드로는 뭐 대표로 미샤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겠지만 실적에 대한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32,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이 32,500원짜리대가 저항자리대예요. 저항자리대이고, 만약에 이 실적이 괜찮다라는 그런 예상이 맞아 떨어지게 된다라면 아마 1차적으로는 다시 한번 정고점, 최근에 정고점 자리대 4만원까지 상승을 했었죠. 1차 4만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는 44,000원 자리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3만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자입니다. 234 한혜님, 한전기술 45,400원에 비중 100%를 담으셨네요. 자, 비중 100% 담은 종목이 오늘 이렇게 4% 가까이 꺼지면 참 속이 답답합니다. 그죠? 그런데, 거의 지금 저점대 부근까지 또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한전기술을 보면 추세상으로는 아직 하락 추세입니다. 저는 한전기술이나 한전 KBS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추세상 아직 하락되고, 자,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횡보 구간에서 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지금 이 구간을 한참 동안 더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올라오려면요, 여기서, 지금 저점대를 형성하고, 또 박스권 상단 영역인 48,300원을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42,000원하고 48,000원대의 박스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0원까지는 한번 지고 가보시라는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굳이, 죄송합니다.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하나케미칼요. 하나케미칼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17,800원에요. 네. 제가 100% 비중했다가 50% 얼마 전에 팔았거든요. 50% 얼마 전에 매도를 하셨어요. 그럼 50% 예, 예. 지고 계시네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이거 작년에요. 아, 작년에? 예. 일단 그럼 다행히 손실은 안 내고 일단 매도를 하셨네요? 네, 정말 다행이도요. 자, 하나케미칼이 올라가는 이유를 좀 알고 계세요? 최근에 그 태양광 수주가 좀 크게 했죠? 예, 예.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고, 네. 최근에 모양새를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 번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18,500원 정도에서 한 17,500원? 요 정도. 네. 요 정도에서 일단 어느 정도 매물 수확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일단 찼어요. 이렇게 움직였다가 목표치를 차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데, 조정을 받는 폭이 일단 상당히 좀 괜찮게 받고 있거든요. 네. 지금 자리대도 매물이 좀 상당히 많은 구간들인데, 일단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예.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오거나, 뭐 2만원대를 넘어가거나 그렇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매물 소화를 하고 다시 움직이게 되는 한 2만원 정도대 있죠? 네. 그 정도에서는 한 번쯤은 좀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예. 여전히 뭐 태양광 업황이 일단은 뭐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유가가 반대로 막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예, 단기적으로. 네, 길게 보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하나케미칼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지만 바이오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머크사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하나케미칼 쪽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좀 제한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결국엔 한 2만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 상승을 한번 노려보세요. 50% 비중이시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17,800원인데 매수 단가가 예. 17,300원 정도가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이 갭을 하나 매우러 내려올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요 한 16,500원, 17,300원짜리 때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일단은 줄이셨다가 다시 한번 그 갭을 메우는 자리 있죠? 16,500원에서 16,000원짜리 때 예. 그때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교체를 해보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48,900원에 50%. 예. 저번에 한번 상담 안 하셨어요, 아버님? 예, 했습니다. 했었죠? 그 45,000원 정도 전화 한번 내라고 해서, 예. 그래, 전화 한번 냈더만, 어제는 좀 몰랐다면 오늘은 많이 떨어지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참 주가가 오묘합니다. 그죠? 실적도 네. 잘 나온다고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성도 있다고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꺼트립니다. 결과적으로 네. 뭐냐 하면, 이게 대형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밑으로도 배팅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윗구간에 올라오면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팔고자 하는 사람들과 밑으로 꺼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합심이 되면 힘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네. 빠지는 거고, 또 밑에 구간에서는 사고자 하는 사람과 위로 올리고자 하는, 위쪽으로 배팅하는 사람들이 합쳐져서 어떤 위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즉 이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여기가 박스권이란 얘기예요. 예.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그죠? 49,500원하고 43,500원. 예.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세요. 49,500원까지. 시일이 좀 많이 걸릴까요? 시일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뭐, 시일로 따지면 이 주식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시간의 개념을 다 아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아버님이 1년에 뭐 10,000%가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요거 오르는 거 잡고, 내일 또 다른 거 오르는 거 잡고. 오늘 많이 수익인데. 빠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유는 크게 없어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예. 측면이고, 거래량 없이 빠뜨렸다. 결국은 또 개인들 흔들기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크게 이유 나오는 건 없어요. SK 하이닉스만큼 지금 좋은 회사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모바일 D램 쪽도, 그리고 D램 쪽도 지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자, 이 빠진다. 좀 이해는 안 되는 장면입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어느 쪽이 돈 많은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밑으로 배팅하는 놈들이 돈이 많다면, 그들이 밑으로 배팅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위로 배팅하는 쪽이 돈이 많다면 위로 배팅을 하겠죠. 그런데, 예. 명확한 것은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58,000원도 간다는데 그 관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더라도 그냥 가지는 않겠죠. 이번처럼 이렇게 수없이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갈 겁니다만 예. 결과적으로 회사의 실적적인 측면, 성장성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예. 58,000원까지는 무사히 가야 되지 않느냐가 제 의견입니다. 자, 아버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그럼 더 들고 가야 되겠네. 예, 더 들고 가십시오. 저는 더 들고 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며칠 빠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 없이 크게 많이 뺐는데요. 여기 더 예. 이상 뭐 빼본들 뭐 큰 의미가 없는 자리대입니다. 예. 사실 저는 여기에 거의 다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예. 내일부터라도 반등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현대건설이거든요. 네,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57,800원 준 거 같아요. 30%요. 30%.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 거기 10시에 뭐 팔아도 되냐, 사도 되냐, 거기 있잖아요. 10시에요? 10시 방송하는 거. 네네네. 거기서 물어보고 사라고 샀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누군지 이름은 안 되겠지만요. 세상에 사고 나서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네. 내가 확인 전화까지 했어요. 놔둬도 되냐 했더니 76,000원까지 간다고 그것만 적어놓으라고. 아니 76,000원 가온 거에 저렇게 많이 빠지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글쎄요, 언니. 어머니 단타 치세요?
아니, 단타는 안 치는데요. 단타예요, 투자예요, 어머니? 사가지고 저렇게 빠지는데요. 어머니 단타예요, 투자예요? 투자죠? 네, 투자는 투자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네. 사자마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사자마자 껌딱지 마냥 딱 붙어갖고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어머님이 답답해 하시는 이유는 시장은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사고 난 다음부터 계속 조금씩 밀려 내려오니까 그게 이제 좀 답답한 거예요. 그죠? 아니, 여태까지 참았는데, 오늘은 다른, 건설주는 올라가는데 저기 많이 빠지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저기 무슨 없죠. 악재가 있나요? 악재요? 예. 여기 뉴스 보면 악재 나왔네요, 여기. 악재 나왔어요? 여기. 크레디트 스위스 현대건설 투자 의견 낮춰. 나왔죠, 어머니? 10시에 오전에. 또 하나. 매출은 늘어나지만 조금 안 될 것 같다. 예상치 밑돈 1분기 실적의 내림세. 뭐 이런 기사거리가 나왔죠? 현대건설 1분기 실적 부진 목표가 하향. 이런 얘기 나왔네요. 오늘 오전에, 장전에. 그죠? 어쩐지요. 아침부터 쏟아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거 확인을 안 하신 거네요. 그죠? 몰랐죠. 어머님 주식인데 어머님 확인을 하셔야죠. 어머님 돈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강점이 있어요. 네. 해외 쪽, 중동 쪽의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점이 있거든요. 네. 지금 해외 플랜트 쪽이나 이런 쪽은 조금 힘들어요. 그나마 현대건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중동 쪽의 플랜트 쪽이 아니라 건설 쪽에, 그나마 건축 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에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건설 섹터는 저는 그다지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계단식 상승은 나올 거예요. 나올 거지만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어머님께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형 건설사보다도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더 낫고, 그리고 건설 쪽 섹터보다는 건자재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더 좋아요. 경기가 회복을 하고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이 있다면은 나름대로 플랜트나 이런 부분들의 수주가 늘어날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죽어 내려가는 것보다는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대건설도 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다만 최근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3만원대에서부터 거의 6만원대까지 움직였어요. 그럼 어느 정도 눌림목이라는 게 좀 나오겠죠? 그 눌림목 기간을 조금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한없이 기다려야 되겠네요. 일단은 기다릴 부분들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적어도 5만원 언저리 때까지는 일단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5만원까지요? 5만원 정도에서 한 48,000원? 5만원에서 48,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권역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럼 61선까지 빠진다는 거잖아요? 61선 깰 수 있어요. 깰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61선 언저리, 61선은 5만 한 500원 요 정도란 말이에요? 네. 저는 그 자리 때보단 조금 더 밀려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 48,000원 정도? 그럼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을까요? 어머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투자 관점이세요? 트레이딩 관점이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어머님은 투자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아니, 앞으로 더 많이 빠진다 그러니까, 더 빠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다렸다 더 사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아, 기다렸다가요? 그렇죠. 어머님이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셨다라면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 단가를 낮추셔야 되는 게 투자예요. 어머니. 그리고 일단 많이 빠지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럼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 원래 좀 그런 부분도 좀 힘들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섹터 자체는 좋은 섹터는 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결과를 내드릴 부분들은 네.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거나 그렇게 된다면 55,000원에서 한 56,000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매도라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신다든가, 아니면 난 이 종목을 기다렸다가 48,000원 요 언저리대에서 단가를 낮추시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머님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세요. 네. 예,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NPC고요. 예, 5,790원에 30%입니다. 5,790원에 30%. 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서 매수를 했는데, 예, 단기 한 6개월 전에 매수를 했는데, 작년 전고점대 자리가 왔는데, 마침 제가 또 교체 매매하고 싶은 종목이 생겨갖고, 예. 지금 전고점대에서 약간 정리를 하고, 그걸 사야 되나, 지금.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좀 그게 궁금해갖고요. 뭐 좋은 종목군이 있으면 사시면 되죠. 이거는 지금 이제 전고점대 영역분까지 왔고, 자, 이 성장성을 한번 짚어보자고요. 이 회사가 원래 사명이 내셔널 플라스틱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네. 그죠? 그게 이제 영문으로 바뀌면서 NPC로 바뀌었는데, 자, 이 플라스틱은 최근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합성 제품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탄소 섬유라든가 결부되어진 차량 경량화, 그죠? 예? 예, 그런 부분들과 관련이 많은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쪽이요, 진입장벽이 크게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지는 않은데, 이 회사가 좀, 파레트라든지. 그렇죠. 예. 그 파레트도 선도적인- 진입장벽이 크게 높지는 않아요. 네. 예,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올라오냐면 되게 더디게 올라요. 그죠? 올라올 때는 되게 더디게 올라오다가 조정조정 팍 줍니다. 그죠? 짧은 시간에.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서서히 올라오고. 뭐냐면 어떤 성장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파실 종목이 있다면 굳이 지금쯤에서 차익 실현하는 것도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저라면 차익 실현하겠어요. 예, 입장을 딱 바꿔놓고.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마감 시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상 체결 지수가요, 한 4포인트 가까이 빠진, 걸로 나옵니다. 2155선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이 참, 어이없게 좀 팔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오늘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수수료를 많이 발생시켜야 되는 기관 쪽에서는 회전율을 높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다수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모두 빠지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뭐 거의 보합 수준, 현대모비스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삼성전자하고 SK텔레콤, 제일모직, 포스코까지는 다 빠지고 있고요. 오늘 인터넷 쪽과 관련된 회사들이 좀 강합니다. 네이버가 오늘 2.5% 정도 상승,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 관련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조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요. 이런 것들이 잘 올라오고 있죠. 예, 조금 더 보고 갈까요? 자, 금융주 오늘 빠지고 있고요. 생보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아차가 오늘 선방을 좀 해주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저는 분명히 지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영역대입니다. 지금 기아차와 현대차가 못 가는 분명한 이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98선에서 마감이 될 듯 보입니다. 일단은 698선, 거의 700선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놨다. 코스닥의 강한 자생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개인들이 오늘 이제 코스닥이 반등을 주니까 또 팔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단기 매매는 결과적으로 많이 빠지면 사고 다시 오르면 파는 박스권 매매의 전략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현명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걸 만약에 그러면 뚫고 가게 되면 거침없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다음 카카오가 안 좋으면, 즉 셀트리온이 좋으면 다음 카카오가 안 좋다는
우리 정지현 멘토님의 얘기가, 예, 이게 뭐, 이걸 꼭 맞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소 뒷걸음질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그 정확한, 부분인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다음 카카오가 오르면 셀트리온 빠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에서의 좀 강한 상승세가 이 컴투스 때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코스닥이 오늘 뭐 전반적으로 올랐다고는 합니다만 결국은 컴투스가 강하네요.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일단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강한 추세상에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좀 이제 거의 700선을 또 회복하는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코스피도 2150선을 깨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재상승에 대한 차비를 좀 마련해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거래소 시장은 뭐 소폭 밀리는데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뭐 0.1% 하락했죠. 2.26포인트 밀려 내렸습니다. 여전히 뭐 외국인 쪽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 매수의 기간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한 달 내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상승해주는 종목이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들, 실적이 좀 좋은 그런 섹터들이나 업종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것,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죠.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차후에 다시 이제 이 섹터가 순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을 미리 골라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이 바로 이제 중국 관련 섹터, 그리고 주도 섹터, 실적이 좀 좋은 섹터들의 먼저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될 겁니다. 치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을 유심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경기 민감주들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금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를 해줬죠. 화장품 관련주들, 그 다음에 섬유, 의복, 내수 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창투사들도 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여전히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죠. 노동절, 뭐 이 부분들.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압축을 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실적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적은요, 배신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향후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실적이어야 되겠죠. 그냥 막연한 실적들은요, 결국은 다시 미래의 가치가 불안전해지면서 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성장성이 담보된 실적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대를 들어갔다 할지라도 무릎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하시면서 너무 굳이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군,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에서 해답을 찾는 극과 극명한 형태를 보이고는 시청자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저희가 전화번호 안내를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 상담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옵트론텍을 매수하셨네요. 6,39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휴대폰 부품 섹터죠. 6,390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어요. 거기에 따라서 뭐 눌림목이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거리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들은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왔었죠. 일단 61선까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추세가 일단 깨지는 그런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박스권역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스 상단은 8,000원대 초반, 하단권역은 5,600원 정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옵트론텍
휴대폰 부품주들 중에서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 적자에 올해 170억과 110억의 단기 순이익을 좀 예상을 하지만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 손실 보고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즉 7,000원 언저리 좀 올라가게 된다면 6,900원에서 7,000원 언저리, 그런 전 종목 교체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롯데 손해보험인데요. 0996님 팬입니다. 예병구 전문가님 롯데 손해보험 향후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남겨주셨어요. 3,430원에 15%라고 해주셨네요. 그럼 지금 좀 손실 공간 중이신데, 최근에 사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보면 꽤 오래전에 사셨던 걸로 보입니다. 자, 선보사들 이제 조금 가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저는 조금 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보사, 생보사. 다들, 이제 앞으로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보험적인 이제 사기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선보사와 생보사가 앞으로의 어떤 흐름에서 분명히 지금 실적 개선세를 분명히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개선세만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빠르게 또 회복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3,5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고요. 3,500원이 넘어서면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 예, 액토주 소프트고요. 액터즈 소프트요. 네, 31,300원에 20%예요. 31,300원에 20%. 네. 그리고 2월 달에 매수했는데 네. 그 사이에 한 37,000원까지 오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게임주가 괜찮다고 해서 좀 더 들고 가볼까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네. 예, 그 사이에 무슨 매각도 됐다 그러고 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빠졌나. 그냥 안 좋은 일이 있다면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 안 그러면은 들고 가도 되는데. 게임주, 액터즈 소프트,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 아니요, 게임 잘 몰라요. 게임주들이 좋은 거는 맞아요. 좋은 거는 네. 맞는데, 네. 실적이 좋은 종목하고 안 좋은 종목하고는 차별화가 나올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컴투스는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액터즈 소프트는 못 올랐습니다. 네. 컴투스는 실적이 장난 아니게 좋아요. 네. 액터즈 소프트는 실적이 안 나와요. 아, 그 차이입니다. 아, 향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 액터즈 소프트 최대 주주가 중국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샨타 네. 게임주로 좀 바뀌었는데, 네. 액터즈 소프트에서 나오는 게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르2 뭐 이런 게임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네. 매출 순위나 이런 부분들의 순위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아, 컴투스는 많이 들어있어요. 결국엔 지금 네. 손실이 이렇게 나지는 않고 계세요. 네. 주가가 바닥권역이고 이런 부분들이 바닥권역인 부분들은 맞지만,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는 네네. 여전히 28,000원에서 한 38,000원? 그 네. 정도의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 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실적에 대한 추이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데, 네네. 오늘 같은 날에도 게임주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 못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 네. 실적에 기대감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수급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조금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매도 타이밍은 뭐 내일이나 모레나 그냥 제가 중간에 조금 반등이 나오면 팔고 갈아타야 되겠네요. 매도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 한 32,000원대 중반에서 한 33,500원? 네. 32,500원에서 33,500원 충분히 이제 뭐 손실권역에서 매도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부분에서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른 쪽 섹터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게임주를 보시던가.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죠, 선생님? 34,500원에 50%요. 34,500원에 50%.
그래, 지난번에 1, 4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다는데도 이렇게 맥을 못 쳐서 전화드렸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주 안 보셨죠? 예? 프로그램 자주 안 보셨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예. 제가 그 35,000원이 한계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 가면 오버슈팅이고, 아, 그래요? 그 밑으로는 빠져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죠? 몇 번이나 얘기 드렸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 드렸어요. 근데 아버님이 한 번도 그걸 못 보셨는 거죠. 예, 예. 그죠? 그래서, 자, 다시 밑에 영역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실질적인 측면이라도 여러 가지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애플의 인기, 그죠? 그런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들고는 가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35,000원대 이상에서는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들고 계세요. 조금 길면 한 5개월, 내로는 35,000원 이상은 충분히 옵니다. 아, 그래요? 5개월, 5개월 동안 기다리면 매수가까지는 온다고요? 예, 매수가 이상은 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앞으로는 그 예. TV 꼭 좀 보세요, 아버님. 다른데 자꾸 돌리시다 보니까 그들은 또 LG 디스플레이를 되게 좋게 얘기하는 쪽 많았어요. 근데 이게 성장의 한계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성공 투자.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현대공업, 현대 공업. 공업. 네, 매수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1,650원에 30% 샀는데, 네. 걸리라고 했는데, 그하고 나서 자꾸 빠지서 어떻게 되는 곳 싶어서. 그러면은 일단 권리락을 받고 난 이유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럼 무상증자를 받으실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가격 주식이 그냥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예. 들어와도 지금 많이 손해인데. 들어오게 되면 지금 잠시만요. 예, 수정주가를 한번 봅시다. 수정주가로 좀 보게 되면 11,6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11,6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7,410원에 좀 마무리가 됐네요. 예, 비중이 30%신데 주식이 아마 들어오게 될 거예요. 주식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평균 단가는 한 7,800원 정도? 예, 예. 그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권리락을 모르셨나요? 알고 했는데. 네. 근데요. 그런데 너무 많이 자꾸 빠지니까? 빠지니까 네. 갖고 가야 되는가. 권리락 그 시점을 보게 되면 그때 시기가 7,600원이었어요, 아버님. 예, 기껏해야 3% 빠졌네요. 그죠? 예. 네, 기껏해야 3% 빠졌어요. 근데 그 부분들 갖다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예. 어느 정도 주식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착시 효과예요. 11,000원대 했는데 이게 주가가 7,400원까지 했으니까 손실이 뭐 거의 막 40% 가까이 막 되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주식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들은 충분히 만회가 되는 거니까 착시 효과 때문에 그 흔들릴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수급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하셨으니까 실적이나 매출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꾸준하게 증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재무 구조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결국에는 조금 더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자동차 부품 쪽 섹터란 말이에요. 시트도 만들고 있고요. 예.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7,000원에서 한 7,900원 요 정도? 예. 이렇게 박스권역이 좀 등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까지는 일단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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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송원산업이요. 네. 어머니 왜 웃으셨었어요? 아, 연결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아, 신기해서요? 네. 저하고 연결되시니까 좋으셔서 그러신 거죠? 예, 네. 방송 많이 보고 있어요. 아침에, 예. 뉴스, 신문 읽어주는 남자도 예. 많이 보고 있고요. 예. 팬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또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예. 이거를 예. 830원에, 예. 예, 10% 좀 샀고요. 예. 그리고 또 9,740원에 조금 더 샀어요. 그러니까 예. 토탈 20%인데 예. 이게 1,750원인가 65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그 밑에 떨어져 가지고는 이게 별로 변동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좀 좋은 것 같고 이래서 화학주도 막 올라가고 그래서 샀는데 이게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자, 요 종목은요. 네. 국제 유가가 하락할 때 오히려 들어 올렸어요. 그죠? 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국제 유가가 하락할 때 이 종목이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 회사가 재고를 많이 안 가져간다는 얘기고 석유화학 회사라기보다는 석유화학을 가공하는 회사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죠. 그죠? 네네. 예. 그러면 지금 국제 유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적이 괜찮아도 지금 빠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거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 회사는 국제 유가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조금 글쎄요. 국제 유가가 여기서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저는 크게 변동은 줄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차라리 국제 유가가 그때 뚝뚝 떨어졌을 때 사놓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실적과 두 가지의 모멘텀이 생겼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국제 유가가 빠질 만큼 빠져서 반등세에 올 때는 이거는 실적적으로 모멘텀이 있어도 유가적인 측면에서의 악재가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두 가지의 확률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 확률적인 부분에서 뒷부분이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뭐 하셔야 된다느냐면 제가 늘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죠. 이 종목 성장성이 조금이라도 불확실해 보이거나 조금 의심스럽다 싶을 때는 제껴놓고 보시면 된다고. 안 보시면 돼요. 돈은 늘려놓고 있으면 줄어들진 않거든요. 근데 투자는 잘못하게 되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은 올 거예요. 기술적으로라도. 그죠? 그러면 조금 수익 구간이 약하겠지만 빠져나오세요, 일단.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안 들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동성이 그렇게 없는 주식이네. 좀 이렇게 멘토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좀 무거운 주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주식인 거예요. 네, 좀 무겁기도 하고 제 종목도 무거운 거 많아요. 근데 장기 성장세를 갖추고 있으면 끝까지 들고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끝까지 못 들고 가는 이유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중복된 리스크도 있고 중복된 모멘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예, 이번 주말에 제가 가족들도 버려두고 또 강연을 합니다. 참 회사가 이렇게 강연을 잡는 게 참 못내 좀 안타깝네요. 자, 5월 1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 하나대투증권 공덕지점에서 강연을 하고요. 공덕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날입니다. 그때 쉬시니까요. 오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날 바로 5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유안타증권 금융 디지털 밸리 지점, 그게 구로 지점이에요. 구로 디지털 단지 안에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자, 참가비는 둘 다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하반기 확실하게 갈 섹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변동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말했던 바대로 중장기적 관점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 시청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